자, 황교안이가 오늘 20일 날 오후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모가지를 걸으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당황을 했습니까? 놀라셨습니까? 어제 2시에 젊은 아들한테 요거도 묻고 놀랐습니까? 문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 전환을 촉구한다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분수대 광장 앞에서 청와대 단식 투쟁을 한다는데요. 황교안이 오늘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 현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건데 지소미아 파기와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수처 하지 마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아사하는 최초의 야당 대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문재인은 말 안 들을 거고요. 그런데 황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문재인과의 1대1 회담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에 대해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이다. 문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엄청난 한거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가 문한테 이제 회담을 제안한 부분도 이거 참 웃깁니다.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무산된 뒤에 더 알려졌어요. 어제 한국당은 청와대에서 황교안의 영수회담을 거부했고 오후 5시에 청와대 관계자가 불가능하다는 이 답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지난번에 청와대 밥 먹을 때 협의한 여야 상설 협의체에서 대화하면 되지 않았느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국당은 이 청와대에서 지금 밥 먹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 답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비서실장인 황교안 비서실장인 김도읍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청와대하고 한국당 사이에는 1대1 회담 제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회담 제안을 받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 어제 오후 3시에 황교안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도읍은 왜 이런 청와대 메시지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김도읍은 우리가 공식 제안한 후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오전에 전화가 왔다. 회의 중이라 못 받았는데 또 문자가 왔다. 12시경 청와대 관계자 통화에서 오후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5시경 최종적으로 거부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청와대에 회담을 황교안이가 제안했다가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곤란해진 황교안이가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하면요. 패스트 트랙이 처음에 통과됐을 때 지난 3월 말입니까? 그때 단식하고 삭발했어야지요. 모든 부분이 이 타이밍도 맞지 않고 이제 본인의 리더십을 유지해 갈 상황이 못 되니까 단식으로 그걸 돌파해 보겠다 하는데 단식을 해봤자 누가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고요. 문재인이 1대1로 만나서 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문을 만나서 자기가 문을 상대하는 사람이라고 문의 권위를 빌려서 보수에다가 자랑하고 싶었습니까? 단식을 왜 회담 제안하고 거절당하니까 합니까? 좀 웃기잖아요. 자, 이번에 미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작년에 트럼프의 항명을 표시하려고 집단 사표를 내려고 했다.
자, 지금 익명으로 트럼프 정부의 레지스탕스라고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폭로하는 그 칼럼을 게재했던 사람이 지금 책을 발간했습니다. 경고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에 미국 수정헌법 25조에 의거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하려고 강요 3분의 2가 찬성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했을 때 펜스 부통령도 암묵적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보면 이때 이후로 펜스가 거의 활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나름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펜스도 가만히 지켜보니 하는 게 너무 개판이라서 정말 한번 백악관에서 쿠데타라도 해서 행정부에 다 데리고 트럼프를 쫓아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백악관의 행태에 대해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이 면직 사임 사망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받는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를 끌어내려고 여러 사람들이 사발통문을 돌리다가 미국 헌법상에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하는 일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시비가 걸릴까봐요. 그래서 처음 수정헌법 25조를 들었을 때 얼어붙을 만큼 놀랐다며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계획을 실제로 진행할 경우 강요 대다수가 비밀리에 모여서 대통령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부통령의 사인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 대부분이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몰아내고 자신을 그 자리에 올리려고 할 경우에 펜스는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물론 펜스는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루머에 불과했다라고 했지요. 또 트럼프의 고위 관리들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의 표시로 그냥 전부 사표 내버리자고 토요일 밤에 자학 대학살까지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뭔 이야기인가 하면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터졌을 때 닉슨 밑에 주요 관료들이 닉슨에 대해 반발을 표시하려고 네 밑에서 일하지 못하겠다고 토요일 밤에 사표를 낸 것을 재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나쁜 상황을 무책임하게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해서 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당시 느꼈던 참담함이 이런 책을 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반발 심리가 미국의 지금 행정부 안뿐만 아니라 공화당에도 바닥에 퍼져 있고 공화당에서 다른 유력 카드가 나오면 아마 공화당 중진들은 트럼프를 내칠 거라는 사실을 다 듣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책이 나왔어요. 책 인쇄는 다 기부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를 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게 이만큼 심각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이제 건강 이상설까지 나오는데 지난 2월 검진 후 9개월 만에 이제 갑작스럽게 건강 검진을 받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한 볼룸버거요. 이 볼룸버거는 트럼프의 20배 부자고 기부왕인데 현재 비호감이 1위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가지지 못한 거는 다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자산이 62조 530억 달러에 미국에서 9번째, 세계에서 14번째 부자입니다. 전 뉴욕 시장을 했고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 LP의 창립자고 그렇습니다. 자, 자신이 부자라고 트럼프는 맨날 자랑하지만은 트럼프는 블룸버그를 비꼽니다. 실패할 거라고요.
그는 트럼프가 블룸버그한테 딱 상대가 안 되는 게 부의 규모, 부를 일군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트럼프는 금수저로 아버지 걸 물려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완전히 자수성가를 했어요. 러시아가 친가고 외가가 벨루라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핏줄이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 전자공학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정권사 살로만 브라더스에 입사해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81년에 회사에서 잘렸을 때 39인데, 자, 그는 전용 단말기와 해선을 통해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였고, 그것이 블룸버그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아까 말한 대로 뉴욕 시장이 된 다음에 2001년에 뉴욕 시장이 됐어요. 이제 돈을 엄청 벌은 다음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2005년, 2009년에 3선을 했고, 연봉 1달러만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월급을 1달러만 상징적으로 받았고, 공교육 개혁, 빈곤 퇴치에 힘을 썼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라도 했지만은 미국에서 이런 류의 정치인을 처음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기부왕으로 자신의 모교 존스 홉킨스에 2조 1천억을 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부를 했대요. 자기가 못 살아서 장학금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서 기회의 평등을 위해 투자를 했다 했고, 민주당 소속이다가 공화당으로 바꿔서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무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별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은 품격을 지켰다는 거고, 총기 규제, 기후변화, 이민자 문제 등의 이슈에서는 진보적이고 경제 이슈에서는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적을 바꿔도 신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고, 데이터를 믿는데 2016년에 그럼 트럼프하고 붙지 왜 안 나갔느냐 하니 성산이 없어서 안 나갔는데, 올해는 그러면 안 나온다 해놓고는 왜 나왔냐 하니까 분석 결과 워런이나 샌더스가 트럼프한테 약하다 이래서 나왔는데, 자, 그런데 트럼프가 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블룸버그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민주당 후보 중에는 비호감 1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여성이나 비백인 유권자, 그러니까 소수인종 같은 경우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블룸버그는 백인 주류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지지자 여성층이나 비백인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안 치고 신중한 언행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검증도 남아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뉴욕 시장 때 불신 검문을 해서 주로 히스패닉 흑인 등이 검문 대상이라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를 위해 기부금을 받을 필요도 없는 최고 돈 많은 사람이 대선에 놓으면 금권 선거가 된다. 이 중앙일보가 쭉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놓은 사람이 넓고 부자인 백인 남성이다. 어나더 트럼프다. 자, 이런 부분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뉴욕 시장 선거를 나갈 때도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합니다. 샌더스는 선거를 돈으로 살라고 하냐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엘리베마주의 민주당 예비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출마 서류를 냈는데, 아직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로 보이지만 100%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트럼프 재선 저지에 사활을 걸겠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반 트럼프 광고에 1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77세 노인인 그가 과연 지금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를 살릴 건가? 그는 최소한 5억 달러 이상을 돈을 쓰겠다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때가 참 안 좋아요. 조금만 앞선 때라 그러면 벌룬버그가 무조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공이 파퓰리즘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요.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고 미국에는 여기에 또 남녀 간의 문제, 젠더 문제, 또 여기에 계층의 문제, 그리고 인종의 문제 등 다양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파퓰리즘의 하나의 요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양극화지요. 양극화가 인종 문제하고도 결부되죠. 왜? 대부분의 히스패닉이나 대부분의 흑인은 가난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대부분 어떤 데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파퓰리즘적인 선동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퓰리즘을 따르는 미국 국민들에게 먹혀들겠느냐? 트럼프보다야 훨씬 나은 사람이고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때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때가 미국이 1%, 0.001%의 소수 기득권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트럼프는 자기가 부자지만은 지금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대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점잖해갖고 그런 거를 자극할 줄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의 밑바닥에 기류는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미국의 이 성공의 표상으로 보이던 사람이 오늘날도 성공의 표상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